아주 꽁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심 강하고 그 다음에 강한 자 뭐 이렇게 착착착 달라붙고 뭐 이렇게 처세수도 좋고 고무수도 좋고 한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또 이 사람의 축술정액이 반항이 있어야지. 이게 돈에 대해서는 되게 이렇게 알뜰한 게 있어요. 알뜰한 게 있어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종과 함께 가지고 토성으로 된 사람들이요. 대부분이 뭐가 있냐면 저기가 있어요. 이렇게 부동산으로 축제한다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 원칙이 있어요. 이제 트럼프 사진은 이렇게 설명을 했고 이 사람은 저기다 그 다음에 77세 되면 임적이로 오는데 이게 재성이 오는데요. 이게 제일 먼저 2020년 그때 11월 달에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11월 때인데 이게 인민이 이렇게 와가지고서 내가 보기에는 재선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올해 11월 달에 저기 선거가 있다 그러거든요. 중간 선거가 있다는데 무술년 연운으로는 자기 운이 따지면 이렇게 어른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게 이제는 반수 이상 이렇게 비등비등하면서 좀 불리하게 선거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김정은의 사주를 딱 보는데 이 사주는요, 이렇게 이 사주도 상당히 특이하잖아요. 축축 있고 그래서 이제 개신기가 있으면서 이 개수하고 기토가 이렇게 투관돼 있어요. 그게 해수기 때 이 사주는 인수도 되게 강하지만 편인도 되게 강하지만 식신도 되게 강한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식신성이 뭐냐면 좀 이렇게 부침성이 있고 너그럽고 그 다음에 호기심 많고 이게 좀 그런 게 있어요. 호방하고 호인 성격이 식신격이랍니다. 그래서 이게 편인이 보통 이게 합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합의된 거 같이 있어가지고 이 편인성 자기 아집도 강하고 자기 특사하고 그 다음에 편협된 생각 갖고 자기가 대장이라는 그 기질이 강한 이 편인거 그러니까 전문적 독특한 이걸 가지고는 이 편인격이 있으면서도 은근히 남한테 보일 때는 이 식신성이 나타납니다. 푸침성이 있고 호기심 많고 호방하고 이것이 같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이제 기본적인 이 사람이 이제 격국으로서 말하는 특성입니다. 근데 이 신축 일주가요, 의외로 되게 이렇게 사심이 없어요. 되게 깨끗합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금년성실하면서도 상당히 남한테 올바르게 처신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이 신축 일주가. 그러면서도 이렇게 도야청처럼 깨끗하게 지내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지에는 개신기가 있어가지고서 은근히 이렇게 호방하고 하는 그 식신성이 있어가지고서 이렇게 좀 너그러운 기질도 있고 호방한 기질도 있고 이렇게 경제적으로는 이렇게 넉넉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 신축일주가. 그렇게 있는데 이 사주가 뭐냐면 이렇게 편인격으로 딱 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 특징적인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욕분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욕분이 뭐냐면 이렇게 목욕탕에 자기 폭 파묻혀 있어가지고 자기 자아밖에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남 밑에 있기 싫어하고 아예 독선적이라는 의미가 되게 강합니다. 이거는 편인격에서도 이게 다 전형적으로 나타나. 이 편인격에서. 이 편인격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자주는 이게 축축축이 화계 이제 기토 편인이 투관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천재적인 요소가 좀 많고 똑똑해요. 똑똑합니다. 그리고 양이라고 하는 거는 왜 김정일이가 김정철이하고 김정은이 있으면서 왜 얘한테 이 대권을 물려줬냐면은 양이라는 거 있고 요 축도에서 얘가 김정철이면 똑똑하고 양이라는 걸 시키면 이렇게 이렇게 마지기질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을 이끌어가는 마지기질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북한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양이 있다는 얘기예요. 양. 근데 특징이 뭐냐면 이 축축축이 있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내가 많은 경험상에 딱 보면은요 이 얼살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자기가 이런 거에 이제 공덕이 없고 뭐 이런 식의 또 해석하지면은 여자가 좀 이렇게 안 좋게 된다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여자가 보통 이렇게 자궁암이라든가 이제 생식기 쪽이 잘못돼가지고 유방암이나 자궁암 쪽에 걸려가지고 잘못되는 경우가 많고 이 자체에 보면은 이 남자가 신축일주에 축축축이 많고 이렇게 하면은요 이게 다른 것보다 이 전립선 남자는 전립선이 다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지금은 30몇 살이가 당당히 이렇게 살찌면은 지금처럼 잘 먹고 뒤죽뒤죽 살찌면요 이 전립선 쪽으로 이렇게 병이 옵니다. 이게 전립선 안이 되게 강해요.
또 하나는 이게 추측 보면 이게 은근히 금성이 많아가지고 이게 군비쟁제가 됐다 그래요. 은근한 군비쟁제가 됐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이게 재성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식신하고 재성이 나가지고 이 재물을 많이 이루어지고 하시면은 이게 이 사주는 문서로 해가지고 많은 장사 재물을 만들어낸다는 이런 식의 사주인데 이 저기가 있어요. 이게 축축축 이 속에는 금성이 개신기하게 신금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군비쟁제가 돼 있다 그럽니다. 그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한 것쯤에는 아까 이제 그 여자 문제 때문에 이게 신축 일주가 뭐냐 이게 좀 이렇게 부인을 저기 합니다. 이렇게 의심하는 게 좀 많이 여신이라 그래요. 좀 되게 좀 이렇게 의심이 많고 그래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이 사주 특징이 7개에서 8개가 음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들은요, 사람들은 이렇게 오행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주를 저기 못 본다는데 이렇게 오행을 딱 구성을 딱 보면요, 해수 빼놓고는 이거 다 이 자체가 7개가 음성이에요. 이게 사주는 양성, 음성이 고루 갖춰 있고 그 다음에 그 오행이 다 구비돼야 이렇게 사주가 건강하고 운도 잘 흘려서 이제 출세하고 이제 돈도 많이 벌고 무난하게 산다 이런 식의 해석이 되는데 이게 7개에서 8개 중에서 7개가 음성이면요 이게 사람들의 기집애처럼 이렇게 꽁한 기가 있어요. 꽁하고 이렇게 크게 못 봐요. 이거는 제가 많은 사람 임상을 해서 보면 이게 거의 이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주가 이렇게 신축이 되면서도 자기는 되면서 또 이렇게 똑똑하고 이제 그 편협하고 자기만 대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누가 회담하러 가고 이렇게 하면은 딴 데는 한 서놈이 쭉 앉아있으면요. 자기는 뭐 김여정이나 뭐 김영철이나 하고 뭐 저기 하면 그 외무상 앉혀놓고 서놈이 이렇게 앉혀놓고 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고 뭐냐. 지 혼자 앉아서 다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내가 쉽게 말하면 이 북한 이건 내 거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왕 그 학습을 많이 받았다는 식의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 욕분이 강하고 이 사람 편입격이라든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요 뭘로 듣는다면 이렇게 8자 중에 4주 8자 중에 7자가 음성이면요 그런 거 아예 특이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크게 못 봅니다. 그냥 자기 적기만 딱 봐가지고 그게 곧바로 그냥 누이 14세니까 짐이 곧 국가다 하는 이제 그런 식의 독선적이 되게 강하다는 얘기죠. 이 사주는 아까 이제 신경 한 70% 신경은 편인격, 이 편인격이죠. 이게 딱. 왜 지재는 축토가 되게 많기 때문에 편인성이 되게 강해. 그대로 기토가 연간에 시간에 투간되기 때문에 편인격이죠. 성격. 그러면서 또 이게 은근히 이 개수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식신도 되게 강하다는 게요. 그러니까 지금 용 편제 사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용신이면 편제입니다. 편제. 근데 이 사주에 무관 사주라 그래요. 화성이 없습니다. 이 사주들이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자기 절제, 자기 자아 능력이 없다입니다. 쉽게 말해서 꼴리는 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사주에 관성이 없으면 여자는 관성이면 음란하다. 그리고 자꾸 남자의 그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남자나 여자나 이 관성이 없으면요, 즉 꼴리는 대로 해버려요. 절도, 절제, 자기를 자하고 뭐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게 딱 단적으로 나타나요. 얘는 그런 식으로 딱 나타나가지고선 저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기 내면적으로 자기를 자하고 절제하고 이렇게 뭐 다스려지고 하는 그런 요소가 없다는 사주예요. 이게 무관사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주는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기예요. 이 사주를 딱 보면은 뭐라 그럴까, 이 속으로는 되게 이게 편협하고 자기가 최고고 이제 그런 식이 딱 있으면서도 이렇게 식신편제 이렇게 있으면서 뭐냐면 이렇게 부침성이 있고 이제 호방하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서 이 편제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통이 커요. 이게 내질르거나 뭐 이렇게 통이 커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은근히 순진하면서도요. 그 다음에 허풍도 세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인간미도 있고 사람을 잘 유두하게 부리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면적으로 이 편의성이 되게 톡하고 꽁하고 자기만 차고다 이것도 있지만은 처세하는 그 기질에서는 호방한 식신성과 편재성,
나물 이렇게 유두리 이렇게 잘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이게 뻥도 세고 그다음 장사성이 이러죠. 유동성도 되게 강한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딱 나타낼 때는 기본적으로는 되게 꽁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겉으로는 이 호방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유동적인 성격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요번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때 딱 보면은 호감이 간다 그랬죠. 그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근데 트럼프는 얼굴에도요 호감이 가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딱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저기에서도 그러면은 6월 12일 날이 어떤 결과를 이뤄야 되냐? 이게 이제 오늘의 결론이겠죠. 근데 12일 날에 의뢰일주입니다. 의뢰일주예요. 의뢰일주거든요. 근데 의뢰일주는 쉽게 말하면 딱 보세요. 의뢰일주는 쉽게 말하면 을개 해가지고 김정은의 용신운이 딱 왔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완전 득세하고 방목 뛰는 운입니다.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벌고. 이게 트럼프는 의뢰운은 그러니까 물 먹는 운입니다. 물 먹는 운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은이하고 트럼프가 딱 만나면요. 트럼프는 그 얘기할게요. 너 비핵화 해. 우리 하는 대로 해줘. 이렇게 하면 돼. 우리 하는 대로 좀 따라와 주기 하면은 너한테 그냥 돈을 그냥 듬뿍 주겠어. 그냥 몇 조 주고 이렇게 하겠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김정은이는 거기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삐까번쩍에 그걸 합니다. 그걸 하는데 이 트럼프는 속으로 이놈의 새끼가 이게 도대체 말로는 이렇게 좀 믿을 수가 없다는 걸 자기가 이제 아는 거죠. 이게 도대체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된다. 이제 그걸 많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김정은이는 거기서 자기가 이제 득세하고,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벌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냥 횡재해가지고 거부가 되는 느낌을 받는 분이 6월 11일 의뢰일주입니다. 그러니까 지 용신력이 온 거예요. 용신력. 그래가지고 트럼프는 그때 의뢰, 그 다음에 이제 갑자, 을지 이렇게 하니까 트럼프는 시일이 지나면서도 되게 물 먹는 것이 와요. 이거 뭐 김정은이 개 때리는데 과연 헛간지 이런 식의 그 생각을 많이 갖게 하는 일진입니다. 2월 12일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이는 트럼프 하자는 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 이게 되게 강하고 독특한 사주고 그 다음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이 사주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또 사업궁합이나 이 정책적 궁합을 딱 보면요. 축, 미, 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원수처럼 싸운다는 게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월지는 자기 직업에 관한 그런 상황인데 이건 오축, 온진이 돼요. 그러니까 둘이는요, 합이 안 됩니다. 궁합이 안 돼요. 궁합이 안 돼가지고 속으로는 쉽게 말하면 그냥 되고 원수처럼 돼 있고 아주 그 뭐랄까 보이지 않게 막 외시간이 되는 그런 식의 사이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느 시기 되면 빵 터져요.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둘이는 사업궁합이나 그 남녀궁합 쪽으로 봐도요 안 맞는 궁합입니다. 이 둘이는요 딱 만나면 무조건 싸우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때 6, 7월 달에 고민을 했는데 트럼프나 김정은이 이렇게 가면은 쉽게 말하자면은 자꾸만 얘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김정은이는 알았어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살라미 전술을 해서 요거 해줄게 돈을 맞아. 요거 해줘 돈을 이렇게 그렇게 갑니다. 쉽게 말하자면 김정은이한테 트럼프가 요구하는 거니까 야, 네 그냥 쉽게 말하면 나는 이런 관계를 얘기해 주거든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제 관계를 맺으려고 호텔에 딱 들어갔는데 기집애가 무슨 저기 하냐면 그냥 빤스만 혹 내리고서 빨리 해 이런 스타일의 트럼프를 요구하는 게 아니야. 쉽게 말하면 너 그냥 다 벗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브라자 빤스까지 다 벗어. 그리고 나도 다 벗고 하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트럼프가 요구하는 거야. 근데 김정은은 그런 게 아니야. 그냥 걷어벗고 하면서 너 얼마죠? 그 다음에 속옷 벗은 게 얼마죠? 그냥 결정적으로 빤스 벗을 때 너 얼마죠? 이런 식의 얘기인데 김정은이 결국에는 빤스를 안 벗습니다. 빤스를 안 벗어요. 쉽게 말하자면 미국이 지금의 이라크나 우크라이나 리비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핵무기 있게 했던 거하고요. 이 북한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또 하나 특징이 뭐냐? 왜 그게 안 됐냐 하면요. 북한은요 우라늄이 많이 나와요. 다 우라늄을 자체 생산합니다. 그리고 원심 분리기는 내가 그 전문가가 딱 얘기했다니까 우라늄 원심 분리기는 1m하고 2m 이거 드럼통 같답니다.
그 이제 기계 만드는 것이 이제 어렵지만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건 다 저기죠. 거기도 우라늄 돌려가지고 원심분리기 해가지고서 230에 238에 230으로 딱 추출해내가지고 그걸로 해가지고선 핵무기 만들고 하는데 이거는 북한이 우라늄도 나지 원심분리기 기술도 있지 이렇게 하니까요. 북한이요 죽어뜯게 나도요 비핵화가 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지금도요 25년 30년 동안 핵무기 개발한다 쭉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학자, 그 다음에 연구원 이 사람들이요, 3,000명에서 10,000명이 있답니다. 적어도요, 트럼프는 김정은이한테 저기 할 수가 없어요. 가장 저기 한 거는 뭐냐면 내가 또 얘기를 하겠는데요. 이 김정은을 죽이고 위해 정권을 변동시키기 전에는 정권을 이렇게 딱 틀어지고 변동시키기 전에는요, 비핵화가 될 수 없는 나라입니다.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내가 그러면서 딱 얘기를 하는데, 비핵화를 한다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한반도 비핵화를 얘기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전술핵이 남한에도 오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 이메일 딱 따지고 보면요. 미군을 철수시켜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비핵화할 때니까 그 내세운 그거예요. 미군을 철수시켜라. 그 얘기예요. 미군 철수하면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무슨 얘기 했냐면은 그냥 미군은 주둔하면서 비핵화하고 뭐 저기하면서 자기 그 저기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기 아니라고 자기 편리한 생각만 하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니들은 미군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미군이 필요 없다 얘기하면 미군을 그냥 빼버립니다. 그 사드도 그냥 가버리고 해요. 그렇게 되면은 이 북한에서 쉽게 말하자면 적이 되는 거예요. 이제 걔네 쉽게 말하면 비핵화가 이 나라는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김정은을 죽이고 정권을 새로 이렇게 오기 이전에는 절대로 북한은 그 비핵화가 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을 갖다 바뀌니까 백두혈통의 놈들 다 죽이고 그 밑에 추정을 넣은 몇 놈을 까 죽이기 이전에는요 북한은 절대로 비핵화가 될 수 없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 우라늄이 나오고요 그 밑에 있는 연구원들에가 한 3,000명 이상 있는 그 학자들이나 그 연구원들을 다 없애기 전에는 그걸 쉽지가 않아요. 나부터도 남북통을 딱 대고선 이렇게 하면은요, 우라늄 펄펄 나오고면 나도 핵무기 다 만들고 해버려요. 그렇게 하면요, 중국도 꼼짝 못해, 미국도 꼼짝 못해, 일본도 꼼짝 못하고 그런 나라가 될 수가 있죠. 그게 우리나라가 축복받은 나라예요. 하는데, 그런 비핵화 되면은 쉽게 말하자면은 미군을 철수한다는 얘기인데, 미군 철수하면 사람들은 가장 크게 저기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안보 문제가 아니야. 첫 번째 문제야. IMF처럼 외국 자본이 다 빨려나갑니다. 실물 경제가 아니라 주식이나 부동산에 있었던 그 모든 IMF 때 해가지고 외국 자본이 확 빨려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요, IMF 이거는 저것도 아닙니다. 이게 공산화된다 이런 식으로 되고 이렇게 하면은요, 그 자본주의 국가에 있던 자본이 이렇게 다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문재인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요, 낮은 단계 연방제를 해가지고 두 개의 항구를 용인하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계속 매스컴이나 문재인이가 추구하는 거는요, 두 개의 항구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북한, 남한, 이렇게 가고서 쉽게 말하면 중국하고 홍콩하고 대만. 그러니까 나는 중국에도 살아봤지만은 홍콩을 가려면 이렇게 가면은 비자 저기로 하고 또 저기 하면 홍콩에서 다시 중국을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또 중국 비자 또 받고 그래야 돼요. 아니, 그게 아치랄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나라고 되자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 항구를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누가 이기겠어요? 쉽게 말하면 문재인은요, 앞으로 2, 3년이면 땡이죠. 김정은이요, 주구장창 잘 죽을 때까지 합니다. 이 김정은이가 트럼프나 문재인보다 월등하게 자기가 이게 꼬라박고 있으니까 니들은 2, 3년이면 다 끝나는 새끼들이야. 나는 죽을 때까지야, 이 사람아. 이게 김정은이 기본 마인드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 트럼프가 이제 재선이 좀 힘들다고 하고 문재인 2, 3년 정권 딱 뺏기면 김정은이가 똘만입니까? 아이고, 핵무기 있어가지고 당장,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내가 보기에는 많으면 60개라 그러고 하고 하는데 20개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핵탄두하고 핵물질하고 ICBM을 미국이 다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6월 12일 이렇게 하겠다 그래요. 그러면은
많으면 60개고 적으면 20개라는데 한 40개라 그럽시다. 40개 있으면 20개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20개만 흑탄두하고 항물질로 이렇게 다 이렇게 줘요. 그렇게 하면은요, 그 전문가들 얘기하는데 우라늄이 생산돼가지고 나오는 이 나라에서는요, 수입허자 자체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6개월 이상 1년 되면요, 항목을 또 만들어낸답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면요, 이 김정은이 그래 알았어 지금 이거 다 해줘. 그러니까 이 김정은이라는 악에 축이 된 사람을 제거하기 이전에는요 비핵화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여기서 또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두 개 한국이라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면요 문재인도 저기에서 남았자 김정은이는 주구장창 죽을 때까지 하니까요 은근히 이게 남한을 포섭합니다. 한국이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그 보수하고, 그 다음에 진보라고 하는데요. 진보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빨갱이에요, 빨갱이. 옛날 박정희 대통령에서 빨갱이가 다 죽었어요. 다 잡아들어가 그랬습니다. 지금 쉽게 말하자면 이 빨갱이라고 하는 그 자체들은 이 젊은 사람들은 모르더라고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6.25 때 이 공산당한테 매 맞고 이렇게 해가지고 죽다 살아나 이렇게 해가지고 공산당에 대해서 아주 철미 아버지 때 어머니 때부터 이렇게 받은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공산당 그러면 나는 기본적으로 그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악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악이라는 건 뭐냐면요. 남을 죽이고 내가 산다. 이건 하나님하고 절대로 어긋나는 이론입니다. 하나님의 교리는요. 나를 사랑해라. 나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 얘기다. 그러면은 두 번째 의미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네가 희생당하고 네가 죽기까지 남을 위해서 살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게 선해요. 이게 선입니다. 악은 뭐냐 아십니까? 그 반대예요. 남을 죽이고 남을 핍박하고 남한테 돈을 뺏고 이렇게 나만 잘 살면 된다. 이것이 악입니다. 분명히 아세요. 그것이 가장 전형적인 악이라는 거예요. 그게 전형적인 악입니다. 그게 전형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당 독재는 북한의 김정은이에요. 그 새끼는 악의 축입니다. 그러니까 김영남이 죽이지, 장성택이 죽이지, 그 밑에 저기는 만식청이 죽였지, 그 다음에 그 정치범 수용생 보면 13만 명이 이렇게 가둬져 있지, 이런 거 다 할 거면요, 이 사람이요, 이 김정은이요, 이게 악의 축입니다. 정경에는 이 악의 축 되는 거는요, 쉽게 말하자면 내가 이런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사자나 하이에나 뱀 이런 거 돼가지고도 딱 해가지고 너 예수님 믿고 개선해서 살아. 그러니까 이렇게 좋게 양심적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예수님 전파하거나 그냥 착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해봐야 뱀이나 사자나 이 새끼 그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그런 거 되게 잡아먹어요. 그 얘기는 잡아먹습니다. 그런 거 똑같아요. 인간들은 이게 김정은이가 아까 얘기한 식신정결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식신하고 편자가 이렇게 해가지고선 좀 이렇게 호방하고 이제 호강 간다, 뭐 이렇게 신뢰 간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있지만, 이게 편자에서는 그런 것이 많이 나타나요. 많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 기본 자체가 뭐가 있냐면요. 그게 있습니다. 이 사람 자체는 이렇게 속 안에 악이 돼 있어요. 양심을 파인받아가지고요. 악이 돼 있습니다. 적어도 자기 저기에서 한 사람이고 두 사람이고 죽였으면요. 그건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다 적입니다. 이렇게 죽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회개해봐야 예수님 다시 오셔가지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이건 악에 대한 죽인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은 이렇게 이 껍데기는 사람 몸을 하지 그 안에는요 뱀이나 그 사자나 하이에나나 늑대 이 기질이 딱 잘 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공산주의에 그게 다 있어요. 그런 사람은 죽으면 땡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죽입니다. 영이 웃고 죽으면 땡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식의 사람이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그냥 자기적이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에도 오래 살았고 베트남에서도 오래 살았는데 이게 있어요. 중국이나 베트남에 이게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거든요. 근데 거기서 특징이 뭐냐면요. 이렇게 개인들이 경제 활동하거나 일반적인 그 정의 생활을 할 때는 이게 터치가 없어요. 그냥 똑같죠. 그런 경제적 할 때. 근데 이것이 조금 우리나라한테 인권으로 나갔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쉽게 말하면 경찰 국가죠. 거기서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이렇게 그 뭐 잘못됐다 하면 늦어지고 공안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잡아채가고 그냥 잡아가고 그다음에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금지하는 게 많고 뭐 그런 게 많아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이
계급 투쟁해가지고선 이게 우두머리 된 사람들이 공산당 그런 놈들이죠. 그런 놈들이 독점해가지고 밑에 사람들 바보 취급해서 잘 저기 합니다. 그것이 쉽게 말하자면은 그 중국이나 이 저기죠. 이게 베트남도 그런 식의 사회였어요. 제가 이제 베트남 비엔노라는 데 가지고 한국물산에 그 한국투자법인에서도 관리부장으로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때 느끼는 것 중에 또 하나가 그게 있어요. 그 빼트공이죠. 빼트공 이 소위에게 나중에 전쟁 끝내 중위로 됐다. 그러니까 소대장급이었죠. 그래가지고는 그 이제 그 사이공 그 함락 작전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이렇게 헌놈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살아남아가지고 이제 공조를 인정해가지고 비엔나라고 하는 그 지금 되게 크게 됐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 공적을 인정해야 되니까 아주 그 세무의 지식은 하나도 없는 놈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민위원장 뭐 이렇게 높은 놈, 한 중령 대령점에 인민위원장 뭐 이런 식으로 지방에 다 갔겠죠. 갖고 그런데 그 소위 중에 경우는 그 무슨 단체가 많잖아요. 거기에 이제 저기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그 중위 출신 놈이 쉽게 말하자면 그 동라이 내가 했던 동라이성 비엔노와의 세무서장으로 왔더라고요. 얘기하면 안면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히히히 얘기하는데 완전 바보더라고요. 아무것도 명례다. 세무 지식이 하나도 없어요. 회계 지식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그 밑에 실무자는 하나 똑똑한 놈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렇게 오더라니까요. 그게 와가지고 뭐냐면 그냥 너 옛날 전쟁해가지고 전승 기념이죠. 그러니까 전승으로 그 사람한테 자리를 하나씩 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서 그냥 너는 그냥 이거 먹고 떨어져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럼 그 밑에 똑똑한 놈 이렇게 하면 그냥 꼭두가시 이렇게 하면서 그냥 득세하고 그렇게 살고 그러죠.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저는 중국에도 살았고 베트남에도 살아서 얘기를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방방 뜨고 인권이다, 뭐 미투다 이런 거요. 두 개의 한국이 되고 점차 그 우리나라는 이게 휘까휘까하게 지금 보수 진보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진보가 득세하고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두 개 한국이 되고 미군 척수 딱 되면요. 김정은은 웃으면서 이거는 내 거 그래, 이건 내 거 그래요. 남한은 이건 내 거 그래가지고 김정은이가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누구 있냐면은 김모라 가지고 깜빵 가고 뭐 한 그런 데 있잖아요. 그 옛날에 무슨 정의당 그 비슷한 놈들 있잖아요. 그 파들이 쉽게 말하면 정치하면 그런 애들 꼬드깁니다. 그러면은 이게 계급투쟁이 이게 뭐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옛날 동물농장에 보면은 그게 있어요. 그 돼지들하고 소하고 닭하고 양하고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는 이게 그 인간들이 이게 막 착취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돼지들이 들고 일어나요. 들고 일어나니까 사람을 이렇게 내쫓고서 이제 그 돼지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기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다스려요. 그래가지고 닭이나 소다 이런 것들은 그냥 옛날 그대로 이렇게 하는데 이 돼지 새끼들이 뭐냐면은 지들끼리 앉아가지고 노루 먹거나 이렇게 서로 말다툼과 정파 이렇게 해가지고선 딱 저기면서 옛날 사람이 다스릴 때보다 더 착취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동물농장이나 소설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보시고요. 그러면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악이라는 건 아까 정의를 딱 했잖아요. 소수나 자기가 남을 핍박하고 죽이면서 자기 이권을 챙기는 거 이것이 악입니다. 예수님이 선이라는 거냐? 나를 희생하고 나를 죽이면서까지 남을 도와주고 남을 이렇게 잘 살게 해주고 남한테 이렇게 편하게 해주고 남을 같이 공생하면서 살고 거기 선입니다.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나는 그래서 김정을 딱 했는 악의 축이라고 딱 얘기가 그겁니다. 나만 잘 살고 한다는 그런 얘기. 몇 놈 소수 요 놈만 잘 살고 독선적으로 이렇게 해가 살고 한다는 거. 그냥 쉽게 말하면 루시퍼 때는 그 사상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까지 되겠다. 그냥 짐이 곧 국가다. 김정은 지금은 북한이 내 나라다. 내 한마디면은 적이잖아요. 북한이 다다. 이런 독점이 있어요. 이거는 악의 전형입니다. 악의 전형이에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는데 지금 문재인이 저기에서 한 거나 그 다음에 6월 12일 날 북미회담이나 이거는요.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쇼하는 겁니다. 쇼. 내가 바라는 거는 뭐냐면요. 김정은이가 딱 뭐냐면은 제일 만만한 고리인 그때는 시진핑도 안 맞아. 만만한 거는 문재인부터 만나가지고서 이게 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거기서 이렇게 시작시켰죠.
이벤트하고 쇼하고 하면서 이제 우리끼리 이런 식으로 딱 얘기하고 나서 이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또 이 문재인은 트럼프도 자꾸 전화질하고 만나고 오면서 비핵화 할 테니까 우리 저기 평화롭게 하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식으로 쭉 나가는데 김정은이는요 절대로 이 속에는 뱀 대가리처럼 이렇게 이게 독사처럼 돼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걸 안 바꿉니다. 그 사람은 핵이 그 사람의 적이에요. 그 북한이 지금까지 해온 일 자체는 핵무기가 강성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로 핵 다 비핵화하고 폐기하면서요 그 사람이 국민들 잘 살게 이렇게 이끌어가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 기본적인 자체에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게 있습니다. 독일이 지금에 강성하게 되었던 게는 비스마르크라고 하는 독일 철혈 재상이 있습니다. 철혈 재상입니다. 그 사람은 칼, 총, 그래가지고 싸움 이거 외에는 거울 흘리는 피, 그 다음에 국민들이 노력해서 하는 그 피, 그거 외에는 비스마르크는 저기를 하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독일이 그때 기본틀이 아주 강성한 나라가 된 겁니다. 그 기질이 와가지고 히틀러가 가지고 2차 대전 이렇게 이런 게 있었던 거거든요. 그거는요 절대로요 사람들은 전쟁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쉽게 말하자면 너는 그렇게 얘기죠. 저는요 글에도 썼지만은 전쟁을 터져가지고 나는 일찍 미사일 맞거나 포탄 맞아서 죽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오면은 나는 전쟁 때 이런 건 예수 믿는 사람의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천국 소망이에요. 천국이라는 뭔지 아십니까? 살았을 때 내 안에 성령을 받고서 그 능력 빚지고 영감 받고 교감 받고 이것도 있지만요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나는 하늘나라 가고 싶다. 나는 하늘나라 가고 싶다. 하늘나라 가고 싶다. 이것이 믿는 사람의 가장 큰 근본입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요 이 내세 이 세상에서는 별로 소망이 없어요. 뭐냐면 그거 좋은 하늘나라 가고 싶다. 이것이 믿음의 근본이고요. 그런 사람만은 믿음이 적용해요. 그런 사람이 죽음, 전쟁 이걸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일반적으로 죽으면 땡 하고 이런 사람들 믿음이 약하고 하늘나라 하나님의 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요 전쟁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근데요 또 이 얘기는 또 다른 얘기도 많게 켰겠는데 여기서 내가 이제 이게 얘기가 길어지게 저기 하는데 이벤트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김정은이가 문재인하고 이렇게 살살 이렇게 동계올림픽 걸 때 미인계 써가지고 막 내려오고 했잖아. 그러니까 물꼬를 튼 거예요. 그래서 만만하니까 이제 문재인이가 만나자 이렇게 해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이가 김정은은 똑똑한 거죠. 이 천재야 이 사람은요. 이렇게 만나가지고 저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타기를 한 거예요. 트럼프가 물타기 이렇게 해가지고. 물타기 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나 비핵화할 테니까 트럼프에 다리 좀 놔줘. 그래서 다리 좀 놔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요, 현명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요번에 문재인 대통령 잘못 뽑았어요. 쉽게 젊은 놈들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요, 이 두 개 한국이 되고, 미군이 쳤으면 두 개 한국이 되는데, 그때는요, 이 김정은이 마각이 나타납니다. 문재인요, 쉽게 말하자면 2년이면 끝나, 2, 3년이면 끝납니다. 얘는 주구장창하는 사람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길게 잘 내다보셔야 됩니다. 지금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문재인은 김정은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홍문